11월 중순, 남사고택을 지나 길리마을 찜질방을 지나니 진한 참숯향이 짙게 밀려옵니다. 길리마을을 지나 칠정고개를 넘어가면 지리산의 초입이 시작되는 곳이며 공기마저 달라지는 곳입니다. 고개 넘어 맞은편에 보이는 수양산은 진한 산불 화재로 온통 잿빛이었는데 늦가을 단풍과 뒤섞여 이마저도 연간색처럼 만추의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차량이 휘청일 만큼의 산빛달 바람에 낙엽들이 흩어졌다 뭉쳤다를 반복하며 제 뿌리를 아는 듯 끼리끼리 한 무더기씩 낙엽 더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양산은 옛날 상나라 때 백이와 숙제가 왕위를 서로 사양하고 주나라에 멸망하자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라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여 고사리만 캐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수양산 아래 자양이라는 마을 이름마저 똑같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담산 아래 오른쪽 벼랑길을 따라가다 보면 민물 횟집으로 유명한 구만리가 나오고 조금 더 지나 모퉁이를 돌아서면 백운계곡 입구 왼쪽에 솟아있는 산이 화장산입니다. 높이는 해발 614m이며 614 고지라고도 합니다. 1951년 7월 25일 남부군 이현상 부대가 먼저 정상고지를 선점하여 덕산과 단성지설을 공략하고 퇴로를 막은 담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화장산에는 절골이라는 계곡이 있고 산 중턱에는 화장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암자 뒤편 돌틈 사이로 매일 밤 바리떼를 받쳐놓으면 한 사람 먹을 만큼의 쌀알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쩌다 이웃절 한림사에서 스님이 오면 두 사람 분의 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너무도 심한 흰죽뱀이 때 흰죽뱀이라는 뜻은 논 한 피를 흰죽과 바꾸는 말입니다. 흉년에도 꾸준히 쌀알이 나왔고 마을 흉년에 주민을 구휼하고 저를 키울 욕심에 바위 틈을 벌려 쌀 구멍을 넓혔는데 쌀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절은 퇴락하고 말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백운계곡은 다소 짧은 계곡에 비해 사자목, 다지소, 백운폭포, 오단폭포, 등천대, 청의소, 탈속폭포, 아함소, 쌍대암, 장군소, 용문암, 용문폭포, 15단폭포, 용소, 칠성폭포, 수왕성폭포, 조망대가 있어 조식 선생님이 3번을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한 날 방문하면 좋을 듯 합니다. 덕산 입구 자양보 강 건너 왼쪽에 완만한 산은 한미봉이라 하고 토박내들은 소뜨껑산이라고 합니다. 맞은편 중태마을 입구 오른쪽 산은 조래산이라고 하는데 남명 조식 선생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들고 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경사가 심하고 뭘 심어도 수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토박내들은 비러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4차선 다리 입구에서 오른쪽 마을을 살이라고 하는데 실처럼 가느다란 개울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시천면의 원래 이름은 살천이라고 합니다. 화살처럼 쏜살같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지어진 이름인데 한문 표기로 시천이 된 것입니다. 강 옆 너른군 부지에 덕산장이 있습니다. 1862년 2월 14일 진주 농민항쟁의 시발지입니다. 2월 23일 농민군이 해산되었으나 1894년 동학농민항쟁의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덕산 다리를 지나면 동신마을이 있는데 옛날 물레방앗관이 있어 밀 농사가 끝나면 국수를 뽑아 강가에 국수대가 열을 지어 있었고 아이들은 국수를 지키며 놀거나 국수 띠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덕산 입구에서 중산리 방면으로 직짐하면 왼쪽이 천평이라는 마을이며 지리산 마지막 빨티산 정순덕이 시집을 갔던 곳입니다. 지리산 현대사에 자세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의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구곡산입니다. 9개의 골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아홉산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허중산이라고 하는데 옛날 산 중턱 허씨성을 가진 스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마을에 내려와 놀다가 밤이 되면 꼭 절간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방 안에 앉으면 산 중턱 절간에 호롱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축지법을 쓰는 기이한 스님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허중산이야 장에 왔나? 이방산 빈대야 장에 왔나? 라는 노래가 구전되어 왔는데요. 덕산골에 그만큼 이와 빈대가 많았고 그 때문에 수많은 절들이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4차선을 따라 중산리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4차선 끝지점이 오른쪽 마을 국동마을입니다. 이 마을 위쪽에는 조그만 용수폭포가 있는데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목욕을 하면 치유가 된다고 하여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몰려와 물을 맞고 목욕하여 병이 나았다 합니다. 환자들이 떠난 후 며칠 뒤 폭포수 아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어서 더 이상 효험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폭포수는 시원했습니다. 국동마을은 풍수에 의하면 갈마수음의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으로 지명이 음수모퉁이라 하였고 이곳을 경계로 위쪽을 물 위로 하고 아래쪽을 물 아래로 불렀습니다. 국동마을 강 건너 맞은편 마을이 상지마을입니다. 옛날 이름은 나락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년 비가 조금만 와도 강에 설치된 보가 떠내갔다고 하는데 보 막는 것을 구경하던 스님이 왜 쓸데없이 허티를 하느냐, 아래쪽 바위가 있는 곳에 나무를 끼우고 돌과 나무로 채우면 오래 갈 것이다 하며 직접 나서 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를 만드는 일을 하다 스님은 죽게 되었고 중의 이름을 따라 장진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곳에 있는 큰 바위를 중바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마을에 사는 김해 김씨 집안의 이야기인데 비바람과 함께 뇌성병력이 치는 밤에 기르던 개가 주인과 가족 모두를 마을 가운데로 물고 나오자 천둥 소리와 함께 뒷산이 무너져 집을 덮쳐버렸고 다음 날 개는 500m 떨어진 곳에서 자는 듯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의 은공을 생각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개가 죽은 그곳에 집을 지었더니 자손이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집안의 후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천면 2편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